만약 잠에서 깬 후 첫 5분이 당신의 하루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약이나 비싼 치료법이 아닙니다. 과학의 뿌리를 두고 고대의 지혜에 근거한 몇 가지 간단한 선택만으로 가능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정신을 날카롭게 하며 조용한 힘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죠. 스토아 학파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방식이 그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침이란 그 뒤에 이어질 모든 것의 색조를 결정하는 첫 붓질과도 같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쯤 잠이 깬 채로 아침을 맞이하며 세상의 소음이 자신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폭풍우 속에서 노련하게 배를 모는 선장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허둥대지도 서두르지도 않으면서 그 어떤 혼돈도 건드릴 수 없는 명료함, 통제력,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첫 5분은 당신의 몸의 회복 탄력성을, 마음의 평화를, 그리고 정신의 결단력을 심어줄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세월을 통해 울려 퍼지는 작고 의도적인 행동들 속에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시간과 몸, 그리고 마음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 순간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으로 삼아 보십시오. 표류하는 삶을 멈추고 유한한 나날에 걸맞은 삶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시작점으로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 물로 몸을 깨우십시오. 아침에 눈은 떴지만 몸은 아직 깊은 밤 속에 있는 듯한 그 이상하고 무거운 느낌을 아십니까? 그건 단순히 게으르거나 아침형 인간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밤사이 당신의 몸은 조용히 일해왔습니다. 조직을 복구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기억을 정리했죠. 이 모든 일을 단 한 방울의 물도 섭취하지 않은 채 해낸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는 숨을 쉴 때마다, 그리고 피부를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해가 뜰 무렵이면 당신의 몸은 거의 바닥난 연료 탱크로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면의 가뭄에 커피를 쏟아붓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커피도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자마자는 오일 없이 엔진의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기계에 무리를 주는 셈이죠.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무시하기 쉽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레몬즙을 살짝 넣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보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심지어 커피를 생각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지만 미지근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어 몸 전체의 순환을 돕습니다. 레몬의 비타민 C와 칼륨은 면역 체계를 부드럽게 깨우고 간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당신의 몸과 다가올 하루 사이에 따뜻한 악수라고 생각하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 생각하라.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심오한 행위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행해질 때 그것은 자기 존중의 작은 의식이 됩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커피보다 물을 먼저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고갈시키는 대신 영양을 공급하고 몸에 무리를 주기보다 몸과 조화를 이루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움직임으로 순환을 깨우십시오. 몸에 수분이 채워졌다면 이제 혈액순환을 깨울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혈액은 고여있거나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관절은 뻣뻣뻣하고 균형 감각은 떨어져 있으며 정신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대에서 부엌까지 비틀거리며 몸이 따라올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하루 속으로 몸을 끌고 갑니다. 스토아학파는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태양이 순식간에 전구로 뛰어오르지 않듯 당신도 준비 없이 하루로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침대 옆에 서서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갈비뼈가 확장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천천히 팔을 내리며 어깨의 긴장을 푸십시오. 어깨를 뒤로 그리고 앞으로 돌려주세요. 목을 부드럽게 좌우로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발끝으로 섰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났다, 준비되었다 라고 몸에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서두름이 아닌 준비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더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단 60초. 여초로의 부드러운 아침 움직임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여 정신을 명료하게 하고 남은 하루 동안의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 일찍 당신의 힘에 영양을 공급하십시오. 이제 혈액이 흐르고 몸이 깨어났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힘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도 해가 갈수록 약해집니다. 대부분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라고 치부하지만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숨겨진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에서 깬 직후 몸은 어디서 연료를 얻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몸은 당신 자신의 근육에서 에너지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말이죠. 이 과정을 이화작용 차타볼리셈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느린 도둑과 같습니다. 세네카는 경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의 대부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당신이 낭비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힘입니다. 이 과정을 멈추기 위해 거창한 아침 식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단백질 쉐이크, 삶은 달걀 2개, 단백질 파우더를 섞은 그릭 요거트 1스푼. 작고 빠르고 쉽습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이 하나의 습관이 수년 동안 당신의 근육량을 보존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균형을 맞추고 식탐을 억제하며 정신적 집중력을 날카롭게 합니다. 당신의 신체적 힘은 당신의 독립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힘을 기르는 것은 단지 좋아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단계. 가동성으로 자유를 지키십시오. 하지만 가동성을 잃으면 힘만으로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밤새 움직이지 않는 동안 관절액은 뻑뻑해져서 움직임이 뻣뻣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해결책은 90초간의 가동성 운동입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목과 무릎을 각 방향으로 10번씩 돌려주세요. 일어서서 허리를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고 어깨를 다시 한번 돌린 후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향한 초대장이며 당신이 몸의 세월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계를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노년에도 편안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몸을 고양시키는 습관과 어울려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 정신의 명료함을 찾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신이 있습니다. 몸이 준비되었더라도 마음이 흐리고 불안하다면 하루는 여전히 당신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심에 두기도 전에 세상이 들어오도록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리고 뉴스가 소리치면 당신은 양치질도 하기 전에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화면을 만지기 전
단 1분만이라도 침묵 속에 앉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어제를 거꾸로 재생해 보세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와 대화했나요? 무엇을 먹었죠?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를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 즉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히 보기 위해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분 공급, 움직임, 영양 공급, 가동성, 그리고 명료함. 총 5분도 차에 걸리지 않는 5가지 간단한 행동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하루의 흐름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건강 비결이 아닙니다. 이끌기보다 이끌려 가기를, 선택하기보다 떠밀려 가기를 선호하는 당신의 일부에 대한 작지만 매일의 승리입니다. 세상은 늘 당신의 아침을 훔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삶을 떠날 수도 있다. 그 사실이 당신이 무엇을 하고 말하고 생각할지를 결정하게 하라. 만약 지금이 정말 당신의 마지막 나날이라면 그 시간들이 강하고 명료하며 목적이 가득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첫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시간을 지배할 수 있다면 나머지도 지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는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데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애써 얻어낸 근육량과 안정성, 그리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힘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물이나 우유에 단백질 보충제 1스푼, 소금을 살짝 뿌린 삶은 달걀 2개, 혹은 단백질 파우더 1스푼을 섞은 그릭 요거트 1그릇. 작고 빠르고 깔끔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을 하는 순간 당신은 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 근육은 건드리지 마. 내가 제대로 된 연료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진정한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반복하는 습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매일의 습관이 지금 당신을 갉아먹고 있다면 먼 미래에 강인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습관의 아름다움은 그다지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그 보상은 엄청나다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섭취하는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켜 오전에 갑자기 무기력해지거나 단 음식을 찾는 일을 막아줍니다. 식단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갑작스러운 식탐을 잠재우죠. 또한 뇌는 급격한 에너지 변화가 아닌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집중력도 날카로워집니다. 만약 점심까지 단백질 섭취를 거르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몸에게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태우라고 계속해서 명령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첫 1시간 안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보존과 힘, 그리고 탁월함의 습관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철학적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을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과하지 않게, 지체 없이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죠. 자연계에서 하루의 첫 순간은 재충전을 위한 시간입니다. 동물들은 잠에서 깨어 6시간을 기다렸다가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다가올 하루에 맞서기 위해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포도송이나 무화과처럼 위대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네가 무화과를 원한다고 말하면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할 것이다. 먼저 꽃을 피우고 그 다음
열매를 맺고 마침내 익어야 한다. 당신이 강하고 유능하며 독립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자질을 보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그것들을 쌓아 올려야 하죠. 그 시작은 근육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 지금 당신의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근육은 되찾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이를 증명합니다. 30세 이후 대부분의 성인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10년마다 3-5%의 근육량을 자연적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그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죠.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쇠퇴가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른 아침의 단백질 섭취는 당신이 구축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어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적금 계좌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섭취하는 단백질 1g은 미래의 힘을 위한 예금입니다. 아침을 걸을 때마다 소액을 인출하는 셈이죠. 시간이 흐르면 그 잔고는 당신을 지탱할 만큼 충분하거나 혹은 삶의 요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될 만큼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영양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슈퍼푸드, 이국적인 파우더, 복잡한 식단을 찾아 헤매죠. 해결책이 정교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는 이런 생각에 웃었을 겁니다. 그들은 단순함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단순함이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죠. 삶은 달걀은 화려하지 않지만 효과적입니다. 평범한 단백질, 파우더 한 스푼은 SNS에 올릴 만큼 근사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근육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혼돈 속에는 질서가 있다. 모든 무질서 속에는 비밀스러운 순서가 있다. 현대의 혼란스러운 식단 유행 속에서도 언제나 효과가 있었던 단순한 순서가 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할 때 필요한 것을 주면 몸은 당신에게 충실히 봉사할 것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하면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오전의 멍한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고 불현듯 찾아오던 간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듭니다. 운동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더 수월하게 느껴지죠. 피로에서도 더 빨리 회복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가짐 자체가 달라집니다. 힘은 당신이 걷고 서고 삶의 작은 육체적 요구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보디빌더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하루의 요구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단백질 섭취를 계속 거릅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다리에 힘이 약해진 것을 느낍니다. 장을 본 물건을 들 때 더 빨리 지치고 계단을 오르기 전에 망설이게 되죠. 그 작은 망설임들이 쌓여 곧 어떤 활동들은 너무 벅차게 느껴져 피하기 시작합니다. 독립성은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이죠. 스토아 학파는 죽음보다 살아있는 동안 진정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교감하고 제약 없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 일찍 단백질을 섭취하는 선택은 단순히 영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함 대신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또한 작은 일에서의 절제가 더 큰 일에서의 절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건강하고 강하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취하는 작고 꾸준한 행동들에서 드러납니다. 윤근, 새로운 것의 창조는 지성이 아니라 놀이 본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썼습니다.
어떤 면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절제인 동시에 놀이입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당신이 얼마나 다르게 느낄 수 있는지 실험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보는 것이죠. 여기 단순한 진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은 당신의 힘에 투자할 기회이거나 혹은 그 힘을 무모하게 써버릴 기회입니다. 그 투자는 몇 시간씩 걸리지 않습니다. 복잡한 조리법도 필요 없고 완벽함을 요구하지도 않죠. 단지 하나의 선택을 요청할 뿐입니다. 잠에서 깬 첫 1시간 안에 당신이 가진 근육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몸에 공급하십시오.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이 습관은 조용하고 꾸준한 회복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루 만에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가방을 들거나 언덕을 오르거나 아이들이나 손주들과 함께 노는 것처럼 삶이 당신에게 도전해 올 때 당신은 그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른 아침의 단백질 섭취는 건강 정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매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실천입니다. 시간과 방치가 당신이 애써 이룬 것을 빼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택이죠. 당신의 행동을 의도와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매일 아침은 가장 작은 방식으로라도 당신의 미래를 보호할 만큼 스스로를 아낀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잠에서 깨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이미 어디에서 연료를 끌어올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몸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고 싶은 삶에 자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관절을 풀고 자유를 지키십시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는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고,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육과 정신이 쉬는 동안 당신의 관절은 조용히 굳어갑니다. 움직이지도 구부러지지도 회전하지도 않죠. 그 고요함 속에서 관절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돕는 윤활유, 즉 활액이 점점 끈끈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 뻣뻣함은 아침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당신은 몸에게 아무런 준비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무게를 지탱하고 비틀고 구부리고 뻗으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그때 삐걱거림이 시작됩니다. 크고 극적인 소리는 아니지만 본래 매끄럽게 움직여야 할 관절 표면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죠.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마찰은 뻣뻣함이 됩니다. 뻣뻣함은 통증이 되고 방치된 통증은 조용히 당신의 움직임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스토아 학파는 몸을 행동의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도구를 돌보지 않는다면 당신 삶의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동을 가로막는 것이 행동을 나아가게 한다. 방해가 되는 것이 곧 길이 된다. 하지만 그 장애물이 예방 가능한 관절의 뻣뻣함이라면 애초에 길을 막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움직임의 자유를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신발끈을 묶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일이 힘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행동에 대해 두 번 생각하지 않죠. 뒷좌석에 물건을 잡으려 몸을 비틀었을 때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기 전까지는 그 한계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약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전모가 아닙니다. 시간도 물론 역할을 하지만 방치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없다. 비난은 해방시키지 않고
억압할 뿐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단지 나이가 든다는 이유만으로 기능 상실에 순응하는 것은 수용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재설정한 뒤 단 90초면 충분합니다. 하루의 무게와 복잡성을 감당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관절에 초록불을 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십시오. 발목을 한 방향으로 천천히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미세한 스트레칭과 함께 활액이 따뜻해지며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음은 무릎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일어서서 척추가 부드럽게 깨어날 수 있도록 상체를 좌우로 비틉니다.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 옆구리와 코어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깊게 쉬면서 어깨를 앞으로 그리고 뒤로 돌립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화입니다. 당신은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기에 부드럽게 시작할 거야. 성냥불을 켜지도 않고 널 불 속으로 던져 넣지는 않을 거야. 이것이 습관이 되면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위쪽 선반에 물건을 잡거나 바닥에 떨어진 것을 줍거나 어깨 너머를 보기 위해 몸을 비트는 등 예전의 불편함을 유발했던 일들이 다시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딘가 삐끗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움직임의 자유란 70세의 공중제비를 돌거나 온라인에서 본 요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기댔다가 몸을 일으킬 때 지탱할 필요가 없다는 조용한 확신, 망설임 없이 연석을 내려설 수 있다는 자신감, 무릎이 버텨줄지 걱정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퀄리티는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노년의 움직임은 한 번의 행동이나 단기적인 동기부여의 결과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실천하는 매일의 습관들이 모인 총합이 될 것입니다. 오늘 90초는 사소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뒤 그 90초는 당신 또래의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당신이 여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움직임을 보호하는 것에는 심리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관절을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마음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유능하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내 몸과 내 선택 사이의 연결을 존중한다. 스토아 학파는 종종 준비가 자유의 기초라고 가르쳤습니다. 세네카는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년의 신체적 자유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주 작은 순간들을 반복하며 준비해온 기회입니다. 아침의 90초는 긴 시간이 아니지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지탱해줄 토대를 쌓을 기회입니다.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습관을 건너뛰면 뻣뻣함이 서서히 뿌리 내립니다. 당신은 특정 움직임을 피하고 보폭을 줄이며 일어설 때 가구에 의지하는 등 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조정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당신의 세상은 움츠러듭니다. 긴 산책을 피하고 여행을 망설이게 되죠.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움직임을 위한 노력은 겸손한 실천입니다. 박수갈채도 하룻밤 사이에 가시적인 변화도 없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원칙들처럼 그 이점은 이론이 아닌 삶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방식, 즉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드러납니다. 칼 융은 모든 혼돈 속에는 질서가 있다.
모든 무질서 속에는 비밀스러운 순서가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아침의 가벼운 움직임은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자꾸 눈에 띄지 않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삶을 우아하게 헤쳐나가도록 돕는 비밀스러운 질서의 일부입니다. 그 질서를 세워야 할 때는 뻣뻣함이 이미 자리를 잡았을 때가 아니라 아직 그것을 예방할 능력이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해야 할 일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것인 무언가를 되찾는 일입니다. 당신의 관절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힘과 안정성을 가지고 삶을 헤쳐나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설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설계를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로 관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움직임의 탁월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장 작고 가장 꾸준한 방식으로 그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2분도 차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지 않았을 때의 대가는 무엇인가? 움직임을 독립성의 기초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오늘 기분이 좋아지려면 스트레칭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잘 살기 위해 오늘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단기적인 편안함에서 장기적인 능력으로의 이러한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절제가 깃드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유롭고 강하고 유능하기를 원한다면 웅장한 제스처가 아닌 겸손하고 반복적인 행동, 하루 90초의 실천을 통해 그러한 자질들을 보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투자이며 그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당신의 통제에 활짝 열려있는 삶입니다. 5번째 단계, 세상이 채우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세상은 아직 고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빛은 부드럽고 생각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아직 무엇도 당신의 주의를 빼앗으려 달려들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 순간은 고작 3초뿐입니다.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집기에 딱 충분한 시간이죠. 스크린의 불빛이 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즉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누군가의 휴가 사진 속으로, 불타는 세상의 헤드라인 속으로,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마음을 요구하는 알림의 홍수 속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루의 주도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하루는 내면에서부터 삶을 만들어가는 대신 자신에게 던져진 것들에 반응하며 보내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런 종류의 항복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만약 다르게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첫 순간들을 혼돈을 위한 준비 운동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만의 신성한 공간으로 여긴다면 어떨까요? 디지털 기기를 만지기 전에, 스크롤하거나 확인하거나 답장하기 전에 1분 동안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딱 1분이면 됩니다. 눈을 감고 당신이 방금 살아낸 하루를 거꾸로 부드럽게 걸어가 보세요. 잠들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기억부터 시작합니다. 어쩌면 불을 끈 순간일 수도 있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순간들로 이동하여 그때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는지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대화했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말과 표정을 기억해내십시오. 하늘의 색, 공기의 냄새, 먹었던 음식의 맛을 그려보세요. 마치 시간의 실을 따라가듯 아침까지 모든 발걸음을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처음에는 이것이 이상하거나 심지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건너뛰고 싶어 하고 앞서 나가고 싶어 하고 오늘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되돌리십시오. 당신은 향수에 젖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인 인식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인지 예비 능력을 쌓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뇌가 나이가 들어도 적응하고 예리함을 유지하며 쇠퇴에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무게를 드는 것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의도적인 회상은 당신의 마음을 민첩하게 유지하는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기억력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이 수련은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아침은 결코 서두르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하루의 요구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마음을 준비할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군인은 갑옷을 점검하지 않고 전투에 나가지 않습니다. 선원은 항로를 확인하지 않고 항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먼저 마음이 안정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하루를 시작하려 하십니까? 이 1분간의 훈련은 당신의 갑옷 점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어 있다. 나는 인식하고 있다. 나는 세상을 어떻게 맞이할지 선택한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이나 2주일쯤 지나면 이전에는 놓쳤을 법한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걸었던 거리의 이름, 거스름돈을 건네주던 계산원의 얼굴, 지나가던 커피숍의 향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예전에는 2번 생각하지 않고 버렸던 것들을 간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아챌수록 당신의 하루는 더욱 생생해집니다. 세네카는 살아있는 동안 사는 법을 계속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삶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 수련은 또한 시간과의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어제를 거꾸로 재생해보면 그것이 어떻게 순간순간 선택 하나하나로 만들어졌는지 보게 됩니다. 패턴을 알아차리게 되죠. 어쩌면 당신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몇 시간을 허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에너지를 채워준 대화에 더 오래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무엇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자신을 고갈시키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식이며 스토아 학파는 이를 좋은 삶의 기초로 여겼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라. 네가 항상 들여다본다면 언제나 솟아날 힘의 원천이 그곳에 있다. 당신이 침묵 속에 앉아 성찰할 때 당신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원천을 찾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현대 사회의 소나귀에서 단 60초라도 되찾는 것에는 깊은 상쾌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주의를 끌고 감정을 낚아채고 계속 스크롤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시대에 그 일부는 저항의 행위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죠. 당신은 흩어진 채로가 아니라 단단히 뿌리 내린 채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윤근.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라고 관찰했습니다. 이 수련은 그 반대입니다. 하루가 당신을 영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전에 당신이 자신의 영혼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침에는 그 1분이 스스로 늘어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더 오래 앉아 글씨를 더 깊이 따라가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 속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보고 싶어질 겁니다. 또 어떤 아침에는 뉴스나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어 안달하며 저항할 것입니다.
그 저항이야말로 당신에게 이 수련이 더욱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불편한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훈련으로 보았죠. 근육이 스트레스를 통해 성장하듯 마음은 충동에 저항함으로써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몇 시간 동안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의도적인 1분을 확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루를 반응 모드가 아닌 창조 모드로 시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의 질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과업들은 이제 의무가 아닌 온전한 당신의 선택이 됩니다. 대화는 한결 의식적으로 변해가고 무의미한 논쟁에 휘말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듯 시끄러운 소음이 아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며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바로 이 순간이 매일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싶은 충동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추세요. 그 충동이 스쳐 지나가도록 잠시 기다리세요.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마치 강물이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듯 어제의 시간을 되짚어 보세요. 그 순간을 보고 느끼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선명한 깨달음을 오늘 하루로 가져오세요. 세상의 소음은 여전히 당신을 찾아오겠지만 더는 당신 마음의 리듬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리듬을 선택했으니까요. 결국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이나 뇌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주도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관심에 대한 주도권, 당신의 시간에 대한 주도권,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에 대한 주도권 말입니다. 매일은 다시 쓸 수 없는 한 페이지의 책과 같지만 다음 장을 어떻게 시작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지키세요.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세요. 의도를 갖고 살아가세요. 하루의 시작이 곧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스토익 저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현명하게 다음 단계를 선택하세요. 화면에 보이는 영상 중 하나를 시청하시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내면의 힘과 명료함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